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차현주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 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ITU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3주 동안 전 세계 정보통신 분야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개막 첫 주 ITU 전권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지난 20일부터 ITU 전권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ITU 전권회의는요, 193개 회원국의 ICT 분야 장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ITU 최고위 의사결정회의인데요. 우리나라가 ITU 전권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전권회의는 행사 기간 동안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계속 열게 되는데요. 인터넷 공공정책, 기후변화, 환경보호 이슈와 ICT의 역할, 사이버 보안, 온라인 아동보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의 ICT 접근성 확보 등의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폐회식이 열릴 다음 달 7일 최종 의정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올해 부산 전권회의에서는 ITU 조직의 수장인 차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65개의 고위직 그리고 이사국도 선출하게 되는데요. 어제 ITU 차기 사무총장으로 중국인 자오 허우린 현 사무차장이 당선됐습니다. 자오 사무총장 당선자는 내년 1월부터 4년간 ICT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ITU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을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ITU 역사상 첫 중국인 수장으로 그동안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한 ITU 통신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ITU 회의 기간이 앞으로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런 ITU 전권 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ICT 정책 분야에서도 이 세계적인 위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전 세계 ICT 장관들 말고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있었죠. 바로 올해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2명이 한국을 찾았는데 이 2명 모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 조언을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20일에는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존 오키프 교수가, 21일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생리의학상을 받은 존 오키프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영국 왕립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는데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키프 교수는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나 재단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연구비 지원을 하는 동시에 연구자들의 창의성도 계속 길러줘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기초연구에 집중했던 오키프 교수와 달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나카무라 교수는 대기업에서는 자유로운 연구도 어렵고 스톡옵션과 같은 보상 시스템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똑똑한 학생이라면 작은 벤처기업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 노벨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노벨상 수상 전에도 매년 4번 서울 반도체와 서울 바이오시스를 방문해서 기술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카무라 교수는 10년이나 20년 안에는 한국도 노벨상을 받을 거라면서 한국의 노벨상 수상이 가까이에 왔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과학자의 창의성, 또 연구비 지원은 기본이고 또 신진 과학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기대를 했는데 수상이 불발돼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또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소식은 재미있는 공룡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지난 50년 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공룡을 이 한국 고생물학자가 발견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몽골에서요, 50년 전 거대한 앞발만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 공룡의 정체를요,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육남 지질박물관장은 한국과 몽골 공동 공룡 탐사를 통해서 무서운 손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공룡이죠. 데이노케이로스의 전체 화석을 찾아냈다라고 밝혀냈는데요. 발굴한 화석으로 볼 때 데이노케이로스는 몸 길이가 11m,
몸무게가 약 6.4톤으로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크기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65년 몽골 고비 사망에서 데이노케이로스의 앞발만 발견이 됐을 땐 거대한 앞발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크고 흉폭한 육식공룡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이 관장은 위 내용을 화석에서 위석과 물고기 잔해가 발견돼서 이 공룡이 육식공룡이 아니라 타조공룡류의 잡식공룡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가 됐는데요. 한국 고생물학자가 주도한 논문이 네이처에 실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번 연구가 이 고생물학계 차원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과학자가 이런 의미 있는 연구에 중심이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현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